다음 얘기는요. 조금 여기가 안 뜨죠. 네. 일본 언론에 대한 얘기하고 올림픽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언론이 이제 지금 있는 말도 안 되는 사태들, 그러니까 올림픽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보도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번 올림픽 경기 때 이제 수구 경기장으로 쓰려고 계획했던, 경기장에서, 성면이 대량으로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경기장이 신규로 지은 경기장이 아니라, 93년도에 지은 오래된 경기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보수 해가지고 그냥 쓰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안전점검을 하던 과정 중에 성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할 때만 해도 성면에 대한 위험성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기둥이라든지 내부 시설물들의 성면을 썼는데 이거를 올림픽용으로 개조를 하던 과정 중에 개보수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성면 안 좋은 거는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는데. 그때는 안 밝혀졌었나 보지. 그때는 허용이 됐었으니까 처음 이걸 시공했을 처음 때요? 시공했을 때는 대중들이 쓰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금지 물질을 국가가 써서 만들 리는 없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안 밝혀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안 하고 쓰고 있을 때는 이게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출입문이라든지 그것도 이런 못 것들 믿겠는데? 검출 안 됐다는 말이? 그런 검출을 안 했겠지. 시험을 안 했겠지. 그리고 관심을 안 가졌겠지. 근데 이번에 개보수를 하다가 이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성면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치워야 되겠네라고 딱 건물을 봤더니 이건 다 뜯어내야 되는 거야. 건물 자체를 완전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의 보수 시공이 불가한 상황인 거야. 현재로서는. 재건지. 예.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충 덮고 말하자면 대충 표면을 덮고 깨끗이 씻어내고 쓰는 수밖에 없어. 이번 경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도 빠듯하죠. 시간도 빠듯하고 다른 경기장을 대체 경기장을 구할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선수들은 대책이 없는 거야. 그냥 거기서 제공하는 데서 검사를 자주 하겠다. 에? 환기를 자주 시키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강이나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선수단이나 입장객들한테 별도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이런 게 대책인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리는 안 하겠다고 하는 일본의 어떤 전형적인 요것만 덮고 가자 습성이 또 드러나 보이고 있는 거죠. 놀랍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거든.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한단 말이야, 일본 언론들이. 야, 이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네요. 뭐 이것도 묻고 갈 수 있었는데. 충분히 묻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생각 없이 보도가 됐어요. 자, 문제는 그럼 왜 일본은 이러한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져봐야 돼. 이거 결국은 알아놓고 보니까 지금 일본의 주요 매스컴들이 신문사들이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를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신문들이 올림픽 후원 스폰서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이런 스폰서라 그러면 요미우리가 독점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오피셜 스폰서가 되면서 돈독이 오른 거야. 그래갖고 옛날에는 종목이 아니라 직종당 하나씩 주던 올림픽 스폰서를 복수로 줄 수 있게끔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등급제로 나눈 거야. 등급제로. 그래서 메인인 사람이 내는 비용은 1등급이 내는 비용, 2등급이 내는 비용, 3등급이 내는 비용을 차등해서 받고 같은 종목의 여러 개의 제품들이 공식 스폰서가 될 수 있게끔 이걸 찢어 나눠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역 신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 행사가 있는 경기장이나 종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2등급, 3등급 스폰서를 따가지고 그 경기를 유치하는 가운데 자기
광고를 올릴 수 있게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뭐 음료수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모르는데, 언론한테도 이런 방식으로 다수의 스폰서를 나눠줬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 올림픽의 메인 스폰서는 요미우리인데, 예, 지금은 요미우리, 아사히, 니온게이자이, 마이니치 4개 신문이 다 그분에 얘네들이 이 메인 스폰서 4개 신문사가 되고. 마이니치는 그거 아니에요. 왜 마이니치는 이쪽이야. 확실해? 네. 극좌는 니온 아닌데 니온게이자이가 그건가 보다 그럼. 네. 아무튼 4개 신문사가 메인을 따냈고, 그다음에 2등급 신문사로 홋카이도와 산케이, 뭐 이런 식으로 7개 언론사가 전부 다 스폰서를 따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스폰서를 따내는 조건으로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자라는 규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림픽에 돈을 냈어. 보통 그 3등급인 경우에, 1등급인 경우에는 530억 정도를 내고 3등급인 경우에는 160억 정도의 스폰서 비용을 냈는데, 이 스폰서 비용을 냈어도 니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박탈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비판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언론은 올림픽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인터넷 언론이나 일부 군소 언론만이 이런 그 현재 일본에 있는 올림픽의 잘못을 지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이니치 방송은 우익편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하여튼 일본에 우익 아닌 신문은 거의 없어요. 주니찌를 일부 뭐 반우익 신문이라고 하는데, 주니찌는 반요미우리 신문이지 반우익 신문이 아니야. 이게 마이니치는 좀 아사히보다 중도로 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 신문들이 대부분 보면 그 우익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 신문은 기업들을 많이 스폰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친우익이 안 될 수가 없어, 경제 신문 구조상. 어머, 허국구님, 그렇다고 꼭 송 작가님이 맞으신 건 아니에요. 송 작가님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세요. 네. 그 도쿄신문은 확실히 이 좌쪽이 맞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좌익 신문에 대한 일본에서 언론에서의 그 뭐 퍼센테이지라 그래야 되나, 비중은 정말 10%도 안 되고요. 우익 신문들이 전부 득세를 하고 있는 이유가 기업 스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림픽 스폰서십을 남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광고를 해야 될 업체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면 뭐 혼다 한 대가 다 했는데, 요새는 2등급, 3등급으로 해갖고 규모를 줄여갖고 혼다도 하고 뭐 마츠다도 하고 뭐 도요다도 하고 전부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광고판이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경기장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있는 대부분 체육시설이 기존의 시설이라 그랬잖아요. 네. 기존 시설 안에 다른 광고가 빽빽하게 다 차 있었어. 그러니까 축구장이면 축구장, 야구장이면 야구장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그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구장을 쓰는데, 네. 이게 이제 요코하마 그 해변 쪽에서 그 도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양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뷰가 없어요. 반대쪽은 그냥 바다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만 엄청나게 많은 기존 광고들이 붙어 있고, 그 경기장 뒤에 있는 고층 건물에도 전부 다 간판에 광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앉으면 경기장 외야석을 바라보게 될 때 외야석 위로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광고가 다 붙어 있는 거야. 야구장에 오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해가 돼요? 네. 빽빽하게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스폰서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야구장 안에도, 야구장 보면 막 그 펜스도 다 쪼개갖고 광고를 넣잖아. 네. 이러한 광고들을 전부 다 가리거나 치워야 되는 거야,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없애버릴 수 없잖아. 올림픽 끝나면 다시 붙여야 되니까. 심지어 올림픽 경기가 있는 중간에라도 그 구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그걸 도로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천막이를 한 거야. 천막이를 갈아붙이질 못하고
천으로 갖다 끼우는 형태로 일단 대충 가려놓은 상태로 이걸 만드는 거지. 소위 가라네. 가라죠, 가라. 이게 가라로 가렸기 때문에 가라로 가린 위에 진짜 광고를 놓으려고 하더라도 광고판의 위치나 광고 사이즈의 그 모양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거야. 허름한 천 위에 광고를 붙여야 된다는 거지. 네, 김성원님, 1000엔 후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듣는 분이 계시군요. 네.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몇백억씩을 처발랐는데, 자, 우리 광고 어디다 걸까요? 가서 봤더니, 자, 요거를 우리가 누대기로 이렇게 가려드릴 테니까, 이 위에다가 당신이 알아서 걸어보세요 하는 순간 광고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바로 화딱지가 확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네. 더 가관은 뭐냐면, 기존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경기장 외에 5개에 있는 시설물에 붙어 있는 광고를 안 보이게끔 방송을 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웃기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를 해요. 마라톤을 해요. 근데 마라톤 하기 위해서 길가에 공식 스폰서로 붙어 있는 광고는 당연히 방송을 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광고가 나가는 프레임 바깥에 있는 일반적인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끔 중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왜냐면 돈 안 내고 불법 광고를 편성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라 그래놔 버리니까 지금 뭐 삿포로 도심을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 주변에 세워놨던 일반 기업물들의 광고를 전부 다 그렇게 가려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너무너무 그것도 피곤한 작업인데요? 그렇죠. 피곤한 작업도 피곤한 작업이죠. 그게 아무리 잘 가린들 미화 환경상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가린 거를 중계를 하게 된다 그래도 모자이크로 얼룩덜룩 우리로 말하면 그 퀼트 해놓듯이 전부 화면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도로 경기장이니까 뭐 도로는 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야구 경기장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구에서 장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게 되면 카메라가 공 궤적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야.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궤적 안에 다른 광고가 붙어 있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그 화면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홈런을 치었어. 타자가 딱 쳐서 프라이가 올라오는데 쉽게 말해서 경기장 전광판 높이 이상으로 카메라가 안 떠라 올려주기 때문에 중계를 되게 되면 타자가 공을 딱 때리면 공이 없어져. 그래갖고 관중석에 뚝 떨어질 때 공이 보이는 거야. 앵글을 못 틀잖아, 위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중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중계야. 그래서 중계를 하는 과정 중에 아까 같이 도로를 달리면서 뛰는데 뭐 버스 정류장에 광고가 붙여 있다. 전부 다 테이프로 붙이는 거고요. 그 경기장을 넓게 보기 위해서 화면을 확대해갖고 큰 장면을 찍어야 된다. 무슨 건축물이 있었고 이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건축물 배경 뒤에 있는 건물의 모든 광고를 뭐 과학적으로 가리든 천을 써서 가리든 아무튼 어떻게든 가려야 된다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5G에 뭐 4K가 어쩌고 뭐 이런 식의 뭐 첨단 중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첨단 중계로 일본의 전체적인 그 경기장이나 야외 경기장이라든지 외관을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모자이크 투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책이 뭐냐? 충실하게 잘 가리겠다. 중계를 하면서 앵글을 조정해가지고 다른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일본이 이렇게 대책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융통성도 없고. 네. 이수연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전 지금 듣고도 솔직히 안 믿겨서. 아마 이제 야외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진행하는 경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앵글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선수하고 경기장만 딱 틀에 맞춘 앵글만 갖고 중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야구 같은 거는 포물선 보는 재미도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있고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장 같은 경기장에서 시원시원하게 큰 앵글들을 맞아요.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재미인 건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류의 앵글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일본 방송사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항의를 진행을 못하게 된 게 방송사들 자체가 스폰서 계약과 함께 올림픽위원회 노예로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게 되면 자기 낸 돈, 그러니까 스폰서 한 돈은 그대로 뜯기고 방송에서 그 광고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이쪽에서는 퇴출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계약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일본의 올림픽이 망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방송 화면의 질, 그리고 이걸 취재하고 해야 되는 다른 외국인 기자들이 겪어야 될 엄청난 불편. 외신 기자들이. 네. 왜냐면 외신 기자의 그 포맷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떨어지는 광고의 질을 송출해서 보게 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불만이 다 일본에 대한 일종의 반감 내지는 적개심으로 불타오를 거다. 그렇잖아요. 축구 경기 하다가 제대로 된 장면을 못 잡아주거나 그거 하나만 놓쳐도 막 방송사에 불 지르는 게 그쪽 사람들인데 핵심적인 장면들이나 앵글들을 예전에 볼 수 있는 만큼 서비스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문제가 많을 거라는 거죠. 이소연님 5,000원 후원 추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본 올림픽은 가면 갈수록 망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이제 뭐 4K 방송 기반이라든지 5G 중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LCD나 뭐 이런 것들 설비는 다 했겠지만 그의 송출에 대한 방송국에서 이러한 그 화면을 가지고 송출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송출이 되는지 끊김없이 되는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8K로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기가 돼 가는데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그러한 시기들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그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 송출하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업체까지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서버를 통해 가지고 뭐 경기장으로 보낼 건 보내고 방송국에 보낼 건 보내고 해외로 송출할 건 보내고 뭐 이런 방송 중계를 관리할 수 있는 메인 주관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방송 시뮬레이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 이게 장기화되게 된다고 치면 일본의 올림픽 중계는 역대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생방송이 거의 불가능한 중계가 될 것이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 70년대처럼 모든 경기는 녹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방으로. 말도 안 돼. 네. 그게 지금 일본이 당면에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